90살 현역 의사의 솔직한 건강 이야기, 비싼 검사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90살 먹은 할아버지 하면 보통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지팡이 짚고 공원 산책하시는 모습, 아니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손주들 재롱 보시는 모습. 네, 그런 모습도 정겹죠. 하지만 저는 오늘도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채 진료실에서 여러분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수, 올해로 딱 90입니다. 평생을 내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났죠. 저 멀리 섬마을 보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대학병원 과장을 거쳐 지금은 조촐한 동네 의원에서 일주일에 3번 여러분을 뵙고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아니, 박 선생님, 이제 좀 쉬엄쉬엄 하셔도 되지 않아요? 하고 걱정스레 물으시곤 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듣고는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세요? 라며 놀라시곤 하죠. 특히 젊은 후배 의사들은 원장님만의 특별한 건강관리법이라도 있으신가요? 하고 비법을 캐묻기도 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운동을 하거나 몸에 좋다는 귀한 약을 챙겨 먹거나 아니면 틈만 나면 비싼 종합검진을 받아서 이럴까요? 혹시 여러분도 몸이 조금만 찌뿌둥하면 덜컥 겁부터 나시나요? 그래서 큰 병원 달려가서 MRI나 CT부터 찍어야 마음이 놓이시고요. 오늘은 제가 90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짜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불필요한 검사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면 환갑 지나면서부터 매년 PET다, MRI다, CT다, 온갖 검사를 달고 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미리 발견하면 다 고칠 수 있어. 그게 그 친구들의 자랑이었죠. 제 친구 중에 사업가로 성공한 K군이 있었어요. 해마다 수백만 원짜리 VIP 건강검진을 빼놓지 않았죠. PET-CT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검사가 없었는데 결국 갑상선암으로 먼저 갔어요. 매년 검사했는데 라며 부인이 얼마나 울던지. 또 다른 친구는 미국까지 가서 암 조기 발견, 이라는 광고만 믿고 1,000만 원짜리 전신 MRI를 받고 왔어요. 결과는 깨끗함. 그런데 2달 만에 이암 3기 판정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실 저도 한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짱하다는 결과에 안심하고 오히려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함들을 놓치기 일쑤였죠. 그 괜찮다는 종이 한 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에이, 지난달에 검사했으니 괜찮을 거야 하고 넘기신 적 말이에요. 제가 70 중반을 넘겼을 때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해마다 꼼꼼하게 건강검진을 받던 동료 의사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 검진 결과는 특별한 이상 없음이었는데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뇌 MRI상 미세혈관들이 좁아져 있었지만 그 정도는 나이에 비해 정상 범위로 판정받았던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저는 환자들에게 무심코 권하던 검사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들, 내 환자들이 정말 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시간과 돈만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었죠. 비싼 검사만 많이 한다고 건강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때 올바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료 방식도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좋아요와 구독도 살짝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겠죠? 건강은 결코 검사 횟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첫째, PET 검사 정말 만능일까요? 68세 박영철 씨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형제 중 한 분이 암으로 고생하시는 걸 보고 건강에 부쩍 신경 쓰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매년 종합검진 때마다 400만 원이 훌쩍 넘는 PET 검사가 포함된 고급 패키지를 선택하셨대요. 건강에는 돈 아끼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요. 그렇게 3년 내리 이상 없음 소견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른 기침이 잦아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체중도 슬금슬금 줄고요. 하지만 얼마 전에 PET까지 다 찍었는데 괜찮겠지 하며 한 달 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는 이미 폐암이 꽤 진행된 상태였어요. 원장님, PET 검사에서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죠. 사실 PET 검사는 암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즉 어느 정도 진행된 암을 발견하는 데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아주 초기 단계의 암이나 천천히 자라는 종류의 암은 PET 검사에서 놓칠 수 있어요.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내시경이 훨씬 정확하고 효과적인데 말이죠. PET 검사는 분명 몸 전체를 훑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주로 암의 전이 여부 판단이나 치료 효과 판정에 쓰이지 무증상 일반인의 암 선별 검사, 스크리닝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방사선 노출량도 무시할 수 없고요. 모든 암을 다 찾아낼 거라는 맹신은 금물입니다. 실제로 미국 FDA에서도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암 검진 목적으로 PET 검사를 권장하지 않아요. 비용 대비 효과도 낮고 암이 아닌데 암처럼 보이는 위양성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박 선생의 조언,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PET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대신 위암이 걱정된다면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대장암이 걱정된다면 5에서 10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처럼 직접 병변을 관찰할 수 있는 검사가 초기 진단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만약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거나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세요. 증상이 있는데 PET 검사 결과만 믿고 안심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지속적인 통증 등이 있다면 주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여러분이라면 불안할 때 무조건 비싼 검사부터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내 몸의 작은 변화에 먼저 집중하시겠어요? 증상이 있을 땐 그에 맞는 적절한 검사를, 증상이 없을 땐 국가에서 권장하는 검진 일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둘째, 허리 목 통증에 무조건 CT, MRI? 글쎄요. 72세 최은숙 씨는 30년 넘게 은행 창구에서 일하다 은퇴하셨어요. 아무래도 오래 앉아 일한 탓인지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리셨죠. 병원에 갈 때마다 MRI를 찍으셨는데 지난 3년간 허리 MRI만 총 5번이나 찍으셨더라고요. 결과는 늘 비슷했어요. 퇴행성 변화와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검사 비용으로만 수백만 원이 들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MRI 결과가 없었더라도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방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사실 허리 통증의 80% 이상은 단순 근육통이나 인대 염좌 혹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 때문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등의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면 MRI 결과가 치료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경우는 드물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의 허리 MRI를 찍어봐도 80% 이상에서 디스크 탈출이나 퇴행성 변화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 자연스러운 변화이지 반드시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박 선생의 조언,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 팔다리 저림, 마비, 힘 빠짐, 대소변 조절 장애 등 없이 무턱대고 찍는 고가의 영상 검사는 그 의미가 적습니다. 대부분의 단순 요통이나 목 통증은 근육이나 인대 문제이므로 물리치료나 적절한 운동, 자세 교정 등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불필요한 MRI는 괜한 불안감만 키우고 지갑만 가볍게 만들 뿐입니다. 단순 통증이라면 일단 일주일 정도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세요. 대부분의 급성 요통은 2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의사가 진찰 후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검사를 받아도 늦지 않아요. 간단한 근력 검사, 감각 검사, 반사 검사 같은 신경학적 진찰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거든요. 물론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화장실 가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신경이 심하게 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암병력이 있거나 심한 외상 후에 통증이 생겼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MRI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통증 하나 때문에 비싼 검사부터 받아야 하나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비용으로 꾸준히 운동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허리 통증 예방에는 규칙적인 걷기와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이 정말 효과적이랍니다. 셋째, 두통 후 어지럼증의 뇌 CT MRI부터? 잠깐만요. 75세 김민수 씨는 은퇴한 엔지니어셨는데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한 성격이셨어요. 가끔씩 머리가 지끈거릴 때가 있었는데 부친께서 뇌졸중으로 고생하셨던 가족력 때문에 덜컥 겁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길 때마다 병원에 가서 뇌 MRI를 찍으셨대요. 3년간 4번이나 MRI를 찍으셨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결과는 늘 나이에 맞는 정상 소견이었고요. 마지막 검사 후에 신경과 전문의가 그분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 이런 단순 두통은 MRI로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마 스트레스와 목 주변 근육 긴장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단순 두통만으로는 뇌 MRI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노년기의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목 근육의 긴장, 혈압 문제, 혹은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전체 두통의 약 90%는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같은 1차성 두통인데 이런 경우에는 MRI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론 갑자기 망치로 맞은 듯 극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심한 두통이라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 때문에 무조건 뇌 MRI부터 찍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박 선생의 조언, 시야가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때 MRI 검사를 고려해보세요. 평소 혈압을 꾸준히 체크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목 주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목덜미 근육이 뭉치면 두통이 생기기 쉽거든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탈수는 두통의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찾아오거나 평소와 다른 양상의 두통이거나 열이나 목 경직, 뻣뻣함, 이 동반된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으세요.
이런 증상은 뇌출혈이나 뇌수막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후에 처음으로 심한 두통이 발생했거나 암 병력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두통이 나타났다면 더욱 세심한 진찰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머리가 띵할 때마다 혹시 뇌에 문제라도 하고 덜컥 검사부터 고민하신 적 있나요? 그 전에 혹시 어제 물은 충분히 드셨는지, 잠은 잘 주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니 오늘부터 물 마시는 양부터 체크해 보세요. 넷째, 심장 초음파 매년 찍어야 안심될까요? 66세 이정희 씨는 퇴직한 공무원이셨는데 유독 건강 염려가 많으셨어요. 특히 부친께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경험 때문에 심장 건강에 굉장히 민감하셨죠. 그래서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매년 심장 초음파 검사를 꼬박꼬박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검사 비용으로만 총 75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결과는 항상 정상 범위 내 소견이었어요. 담당 심장 전문의가 그분께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면 매년 초음파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와 진찰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이 심장 건강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 특별한 심장 관련 증상이 없다면 매년 심장 초음파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도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장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와 의사의 진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년 이상 성인의 10에서 20%는 심장 초음파에서 경미한 판막 이상 소견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거나 위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만 키울 수 있죠. 박 선생의 조언,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 혹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 부정맥 같은 증상을 느낄 때 심장 초음파 검사를 고려해 보세요. 그보다는 꾸준한 중등도 운동, 약간 숨이 찰 정도, 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30분 이상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 가슴 통증이나 심한 호흡곤란, 빠르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등 심장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은 즉각적인 치료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니까요.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심장병 가족력이 강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검진 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검사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보다 먼저 최근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보다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섯째, 무분별한 전신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 함정은 없을까요? 74세 윤지혜 씨는 정년 퇴직 후 건강관리에 열심히셨어요. 그래서 매년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으셨는데 한 번 받을 때마다 15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검진 항목에는 전신 CT는 물론이고
각종 종양 표지자 검사, 호르몬 검사 등 수십 가지가 빼곡히 포함되어 있었죠. 작년 검진에서도 윤지혜 씨는 이상 없음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불과 3개월 후 심한 복부 통증과 식욕 감소로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췌장암이 주변 조직으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그 비싼 종합검진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사실 췌장암은 초기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암 중 하나입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일반적인 검진 방법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윤지혜 씨의 사례는 종합검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건강검진이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사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거나 병변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한 암의 종류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검진과 검진 사이에 암이 발생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영상검사나 혈액검사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모든 검사에는 이음성, 병이 있는데 없다고 나오는 경우, 과위양성, 병이 없는데 있다고 나오는 경우의 가능성이 늘 존재해요. 박 선생의 조언, 검진 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귀 기울이세요. 평소와 다른 식사량 변화, 이유 없는 체중 변화, 지속되는 피로감, 수면 패턴의 변화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되 그 결과에 너무 안심하거나 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검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검진은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검사들이에요. 그 외에 추가적인 검사는 자신의 위험 요인, 가족력, 과거 병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여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검진 결과는 특정 시점에 스냅샷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검진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 몸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속적인 자기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매일 자신의 몸 상태를 간단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몸에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이전 검진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밥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몸무게가 2kg 줄었어요. 처럼 구체적인 정보는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지속적인 피로감, 배변 습관의 변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등은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경험 많은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만 잘 들어도 진단의 80%는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는 그 진단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 불필요한 검사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의사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고 계시진 않나요? 최근 들어 평소와 달라진 몸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검진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몸이 보내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건강은 값비싼 검진 결과지가 아니라 일상 속 세심한 관찰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즉 불필요한 PET, CT, MRI, 심장 초음파와 과도한 혈액 검사는 줄이고 국가 암검진을 충실히 활용하며
무엇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신다면 매일 아침 자신의 몸 상태를 작은 노트에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오늘은 유난히 피곤하네, 어제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네, 와 같은 작은 변화를 적는 습관이 그 어떤 비싼 검사보다 더 귀중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90살 의사가 직접 경험하고 강조하는 대장 내시경 검사, 정말 이렇게까지 받아야 할까? 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때까지 모두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